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8월 18-19일 화수요일 해외 축구 12경기 카디프 시티 vs 렉섬. 이 경기는 렉섬의 실용적인 직선 전개와 카디프 시티의 과도하게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다. 승격팀 카디프 시티의 프리시즌 훈련 프로세스와 쿼터별 연습 경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카디프 시티는 공격을 풀어갈 때 예쁘게 만들려는 성향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장면에서도 괜히 패스 수만 늘리다가 상대에게 수비 리커버리 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렉섬의 최종 수비 진영에서 출발한 볼이 미드필더 진영을 단 두 번의 간결한 패스 연결로 통과한 뒤 빠르게 침투하는 공격진에게 공급된다면 결국 카디프 시티의 허수아비 같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실용적인 득점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제임스가 중원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볼을 전개해준다면 스미스의 침투 효율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렉섬은 에이스 라스본이 정교한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낼 때마다 날카로운 직접 프리킥 능력을 발휘하면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살레가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해도 팀 전체가 불필요하게 패스수를 늘리는 이상 공격의 실효성을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데이비스가 중원에서 버텨준다 해도 렉섬의 간결한 직선 전개와 라스본의 프리킥 위협을 동시에 상쇄하기는 벅찬 과제로 보인다.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렉섬의 실용적인 공격 전개가 반복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렉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테포르테스 vs 엘체. 이 경기는 테포르티보의 빠른 전환 전개와 엘체의 리커버리 지연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다. 과거 스페인 라리가 무대를 호령했던 데포르티보는 두 번 다시 강등의 아픔을 겪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면서 시즌 첫 경기부터 동기부여를 불태우고 있다. 그리고 엘체의 프리시즌 훈련 프로세스와 쿼터별 연습 경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엘체 선수들은 전진 압박 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터졌다. 그래서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데포르티보의 에이스 카릴로가 영리하게 이 구간에서 침투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다면 결국 빠른 전환 패턴 플레이 한 번으로 결정적 득점 장면이 나올 것이다. 소리아누가 중원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전환 패스를 공급해준다면 카릴로의 침투 효율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고 산티아고가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해도 팀 전체가 리커버리에서 흔들리는 이상 실점 위험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다. 헤르만 발레라가 중원에서 버텨준다 해도 테포르티보의 빠른 전환 속도를 완전히 따라잡기는 벅찬 과제로 보인다. 데포르티보 선수단 전체의 강한 동기부여까지 더해지면 오늘 경기에서 데포르티보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데포르티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에스드레이더스 FC vs 시드니 FC.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공격 숫자보다 중앙에서 상대의 첫 전진 패스를 어느 쪽이 더 안정적으로 끊어내느냐가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시드니 FC는 공격수가 센터백을 압박하고 중원 자원이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들어가는 패스길을 좁히면서 에스드레이더스 FC의 빌드업 출발점부터 흔들 수 있다. 상대가 골키퍼에게 볼을 다시 돌리더라도 압박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면 짧은 연결보다 롱킥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때 시드니 FC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앞에서 세컨드볼 경합 위치를 선점하면 공격권을 다시 가져와 상대 진영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공격에서는 풀백이 바깥쪽 폭을 넓히고 윙포워드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한쪽 측면에 2개 이상의 침투 경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SD 레이더스 FC가 바깥쪽을 먼저 막으면 안쪽 짧은 패스가 열리고 중앙을 좁히면 풀백이 높은 위치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SD 레이더스 FC가 어렵게 공격으로 나가더라도 시드니 FC가 첫 스루 패스를 차단하면 다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며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반대 측면까지 볼을 보낼 수 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SD 레이더스 FC의 풀백과 윙어는 계속 긴 거리를 왕복해야 하고 중앙 미드필더 역시 측면 지원 때문에 자기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후반에는 새로운 공격 자원이 들어가 측면 뒷공간을 계속 파고들면 지친 수비진이 파울이나 코너킥을 허용하는 빈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점유율과 슈팅 숫자, 문전 진입 횟수와 세트피스까지 시드니 FC가 단계적으로 우위를 넓혀가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SD 레이더스 FC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오버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SD 레이더스 FC 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조율 태국 vs 싱가포르. 이번 2차전을 바라보는 가장 확실한 잣대는 1차전에서 이미 드러난 수비 재정비 속도의 차이다. 태국은 굳이 전술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이미 검증된 방식, 즉 싱가포르가 공격 이후 대형을 되찾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전략이 실전에서 통했기 때문이다. 라트리가 중앙에서 방향을 정하고 포에이피마이가 그 흐름을 이어받으면 싱가포르의 포백 앞 공간은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카묘크가 최전방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2선 자원들이 전진할 여유를 확보하면 박스 주변에서의 슈팅 시도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반면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아누아르와 송이영을 축으로 한 반격 시나리오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시나리오가 성립하려면 중원과 측면 인원의 동시 전진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전진이 볼을 빼앗겼을 때의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공격 의지와 수비 안정성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태국은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린다. 여러 번 패스를 거치지 않고 빠른 종패스와 측면 전환만으로 상대 최종 수비진이 자리를 잡기 전에 박스 인근까지 도달하는 방식이다. 설령 싱가포르가 중앙을 좁혀 라트리를 압박하더라도 태국은 측면으로 우회한 뒤 다시 안쪽으로 연결하며 수비 간격을 넓히는 대안을 갖고 있다. 오픈 플레이에서 막히더라도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문전 인원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태국의 득점 루트를 다변화시키는 요소다. 싱가포르가 패배를 만회하려고 공격 인원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경기 전체의 공간은 오히려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비 전환이 빠르고 빈 공간을 즉시 포착하는 능력을 갖춘 쪽이 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적인 슈팅 장면 역시 태국 쪽에서 더 자주 나올 공산이 크다. 1차전의 격차가 우연이 아니었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패턴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태국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태국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조율. 레프스키 소피아 vs AK 아테네. 이번 경기는 압박 자체의 강도보다 어느 순간 강하게 들어가고 어느 순간 공간을 지키느냐를 판단하는 세밀함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레프스키 소피아는 중앙 간격을 좁혀 AK 아테네의 전진 패스를 끊으려 하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순간 문전 앞쪽 공간이 열릴 수 있다. AK 아테네는 이 지점을 억지로 중앙 돌파로 공략하기보다 측면, 풀백을 활용해 먼저 수비폭을 넓힌 뒤 이선 자원을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시키는 방향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전방 압박이 성공한 장면에서는 볼을 다시 뒤로 돌리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곧바로 슈팅이나 컷백까지 연결하는 공격 속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레프스키 소피아도 볼을 탈취한 뒤 빠른 역습으로 맞서겠지만 첫 패스가 조금만 늦어지면 AK 아테네가 중앙과 측면 통로를 다시 닫을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전반에는 양팀이 중앙에서 강하게 부딪히며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판단 속도의 차이가 조금씩 누적될 수 있다. 후반 교체 이후에는 AK 아테네가 박스 안의 높이와 피지컬을 더하면서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까지 공격 루트를 확장할 수 있다. 레프스키 소피아 입장에서는 중앙을 막으면 측면이 열리고 측면으로 수비 숫자를 보내면 다시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부담을 반복해서 안게 된다. 결국 압박 강약 조절, 탈취 이후 첫 패스, 풀백의 위치 선정, 이선 침투와 후반 교체 카드까지 세밀하게 연결되는 쪽은 AK 아테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레프스키 소피아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8월 19일 수요일. 디나모 자그레브 vs 바이킹 FK. 이번 경기는 단순히 어느 쪽이 볼을 오래 가지고 있느냐보다 압박 이후 다음 위치까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중앙 미드필더가 첫 전진 패스를 제한하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문전 정면을 정리하며 위험 지역을 단계적으로 잠글 수 있다. 그리고 피킹의 전개가 측면으로 밀리는 순간 풀백과 윙포워드가 간격을 좁혀 볼을 가진 선수와 안쪽 침투 공간을 함께 통제할 수 있다. 수비에서 끊어낸 볼은 여러 차례 횡패스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하며 상대가 수비 대응을 정돈하기 전에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공격이 자리 잡은 뒤에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서 짧은 패스를 반복해 피킹 풀백을 끌어낸 뒤 중앙 수비수 옆 공간으로 다시 파고들 수 있다. 피킹이 이를 막기 위해 수비 숫자를 문전 안에 많이 남기면 디나모 자그레브는 박스 바깥 세컨드볼 경합에서 우위를 만들며 다시 공격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피킹이 전진해서 압박을 풀어내려 하면 풀백 뒤쪽 공간이 열리고 디나모 자그레브는 한 번의 전진 패스와 침투 타이밍으로 빠르게 상대 골문을 바라볼 수 있다. 후반에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측면 교체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움직임을 더하면 전반부터 반복적으로 좌우 이동을 소화한 피킹 수비진의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중앙 압박의 역할 분담, 박스 앞 공간 관리, 공격 전환의 간결함, 후반 교체 카드 활용까지 연결해서 보면 디나모 자그레브가 전술 구성에서 한 단계 더 앞설 수 있는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GNK 디나모 자그레브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GNK 디나모 자그레브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페네르바체 vs 올랭피크 리옹.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보다 어느 팀이 압박 라인의 높이를 더 세밀하게 조절하고 볼을 빼앗은 직후 어떤 공간으로 빠르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 페네르바체는 상대 골킥부터 압박을 시작해 리옹의 첫 전개 방향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두 번째 패스 길목을 끊어내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압박이 성공한 뒤에는 볼을 오래 소유하기보다 짧고 간결한 전진 패스로 상대가 수비 대응을 갖추기 전에 페널티 지역 근처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이 측면으로 이동하면
풀백이 바깥쪽만 고집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와 중원 숫자를 보태면서 리옹의 수비 기준점을 흔들 수 있다. 반면 리옹은 중앙에서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공격수와 미드필더 사이 거리가 벌어지고 전진 패스가 길어지면서 세컨드볼 경합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 페네르바체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좌우로 넓게 움직이며 풀백 뒤 공간을 보완할 수 있어 공격 숫자를 올리면서도 역습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리옹도 전방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페네르바체가 중앙 통로를 먼저 닫고 측면으로 방향을 유도하면 공격이 바깥쪽에서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는 양팀 모두 교체 카드를 활용하겠지만 페네르바체가 빠른 측면 자원과 침투형 공격수를 투입하면 이미 활동량이 떨어진 리옹의 최종 수비 진영 뒤쪽을 계속 공략할 수 있다. 결국 압박의 높이 조절, 풀백의 안쪽 지원, 하프 스페이스 교차 침투, 후반 교체 자원의 뒷공간 공략까지 연결되는 쪽은 페네르바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페네르바체 SK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페네르바체 SK승 추천. 언더 추천. 인데펜디엔테 리바다비아 vs 플루미넨시. 이번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을 오래 가져가는 팀보다 볼과 공간을 동시에 관리하는 쪽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플루미넨시 FC는 중원에서 상대의 첫 전진 패스를 압박하면서 인데펜디엔테 리바다비아가 중앙을 통해 올라오는 흐름부터 끊어낼 수 있다. 인데펜디엔테 리바다비아가 수비 라인을 두 줄로 좁혀 중앙을 막더라도 플루미넨시 FC는 풀백을 바깥쪽으로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폭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윙포워드가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서 마크 기준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때 짧은 패스를 한두 차례 주고받은 뒤 페널티 박스 측면으로 침투해 낮은 컷백을 연결하면 중앙에서 좋은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인데펜디엔테 리바다비아는 공격 전환 순간 직선적인 스루 패스로 반격을 노렸지만 플루미넨시 FC가 첫 패스 길목을 빠르게 차단하면 공격 자체가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 전반에는 인데펜디엔테 리바다비아가 간격을 좁혀 버티면서 큰 점수차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 위치를 바꾸는 작업이 누적되면 후반에는 풀백과 윙포워드의 폭기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원 압박의 타이밍, 두 줄 수비 간격을 흔드는 측면 전개, 하프 스페이스 침투까지 감안하면 플루미넨시 FC가 더 안정적으로 득점 기회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인데펜디엔테 리바다비아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조율. 데포르테스 톨리마 vs 인디펜디엔테 델바에.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 중앙 압박 라인을 어디에 두고 세컨드볼까지 누가 책임지느냐가 승부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데포르테스 톨리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패스 길목을 먼저 좁힌 뒤 수비형 미드필더가 좌우로 움직이며 흘러나오는 볼까지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이 안정되면 인데펜디엔테 델바에의 공격은 후방에서 여러 차례 볼을 돌리다가 결국 측면이나 긴 패스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톨리마는 상대 골키퍼까지 압박 범위를 확장하면서 후방 빌드업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공격 상황에서는 풀백과 윙포워드가 한쪽 측면에 동시에 숫자를 붙이면서 상대 측면 수비를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핵심이다. 이후 페널티 박스 옆 공간까지 진입한 뒤 컷백을 연결하면 톨리마는 단순 크로스보다 훨씬 높은 확률의 슈팅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인데펜디엔테 델바에도 볼을 끊어낸 뒤 빠르게 종방향으로 전진하고 반대 측면으로 방향을 바꾸며 반격을 노릴 수 있다. 경기 후반에는 체력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톨리마가 신선한 측면 자원을 투입해 계속해서 뒷공간을 공략하면 상대 수비진은 폭 넓은 움직임을 반복해야 한다. 결국 중앙 압박과 세컨드볼 관리에서 시작해 측면 숫자, 우위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연결되는 톨리마의 전술 구조가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데포르테스 톨리마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CD 우니베르시다드 카톨리카 vs 에스투디안테스테 라플라타. 이번 경기는 중앙에서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느냐보다 압박 이후 두 번째 패스와 다음 위치 선정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가 승부를 가릴 가능성이 높다. CD 우니베르시다드 카톨리카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첫 압박을 벗겨낸 뒤 곧바로 측면으로 두 번째 패스를 보내면서 상대 중앙 수비 블록을 넓힐 수 있다. 그 순간 풀백이 깊게 오버래핑하면 에스투디안테스 대 라플라타의 측면 미드필더는 자연스럽게 뒤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깥쪽 수비가 끌려 나온 순간 안쪽 공격 자원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 박스 안마크 기준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CD 우니베르시다드 카톨리카는 전방 압박에 성공한 이후에도 공격 숫자만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최종 수비 진영과 중원 간격을 유지하면서 세컨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에스투디안테스 대 라플라타는 전방 타깃을 향한 롱패스로 빠르게 탈출하려 할 수 있지만 첫 경합 이후 주변 지원이 늦으면 공격권이 곧바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 전반에는 양팀이 중앙에서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쉽게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CD 우니베르시다드 카톨리카가 측면, 교체 자원과 박스 안 피지컬을 더하면서 공격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 후반 박스 안 숫자와 피지컬 싸움에서 차이가 나타나면서 CD 유니베르시다드 카톨리카가 추가 득점까지 가져가는 경기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CD 유니베르시다드 카톨리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CD 유니베르시다드 카톨리카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조율. APIL 알카트 FC vs 멜버른 빅토르 FC. 이번 경기는 중앙에서 누가 더 강하게 부딪히느냐보다 볼을 잃은 직후 얼마나 빠르게 역할을 다시 나누느냐가 중요한 승부다. 멜버른 빅토르 FC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전방 압박과 수비 복귀 사이 간격을 짧게 유지하면서 상대의 첫 전진 패스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문전 앞 공간을 선점하면 APIL 알카트 FC가 중앙 공격수에게 직접 볼을 투입하는 길도 상당 부분 차단될 수 있다. 상대 중앙 수비진이 전방 압박에 밀려 등을 돌린 상태에서 볼을 받기 시작하면 공격 방향은 자연스럽게 측면이나 후방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공격권을 확보한 뒤에는 풀백과 윙포워드가 안쪽과 바깥쪽을 교대로 점유하면서 APIL 알카트 FC의 측면 수비 간격을 벌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멜버른 빅토리 FC가 문전 측면까지 접근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컷백과 낮은 크로스에 의한 결정적인 슈팅 장면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 APIL 알카트 FC는 역습 상황에서 전방과 이선의 짧은 연계를 통해 반격할 수 있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첫 패스 길목을 끊어내면 공격이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 경기 후반에는 수비 이동량의 차이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때 멜버른 빅토리 FC가 교체 자원을 박스 안으로 적극적으로 투입하면 첫 슈팅 이후 세컨드 찬스까지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 방향을 제한하고 측면에서 위치를 바꿔가며 공간을 만든 뒤 박스 안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멜버른 빅토리 FC의 구조가 더욱 안정적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PIL 알카트 FC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브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PIL 알카트 FC패 추천. 언더브 언더 조율. 베트남 vs 말레이시아.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베트남의 침투 타이밍과 말레이시아 중앙 수비의 위치 선정 문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에 있다. 베트남은 수비 블록을 무리하게 끌어올리지 않으면서도 공격 전환 순간에는 전방으로 인원을 빠르게 붙이는 방식이 점점 더 매끄러워지고 있다. 응우엔 딘박이 중원에서 첫 방향을 잡아주고 응우엔 꽝하이가 그 다음 패스로 수비 라인 사이를 겨냥한다면 라파엘슨에게 결정적인 뒷공간 침투 기회가 열릴 공산이 크다. 말레이시아는 센터백들의 라인 높이가 어긋나는 장면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단 한 번의 스루 패스만으로 최종 수비 라인이 통째로 갈라질 위험을 안고 있다. 라파엘슨이 중앙에서 센터백 한 명을 끌어내는 순간 다른 공격 자원이 그 뒤 공간을 파고드는 연쇄 움직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베트남은 측면, 크로스에만 의존하기보다 중앙에서 수비 시선을 먼저 묶어놓은 뒤 하프 스페이스와 센터백 사이 공간을 노리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 말레이시아 역시 폴 조슈아의 포스트 플레이와 엔드릭의 측면 돌파로 반격을 노릴 여지는 있지만 아흐마드가 중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격 전개 자체가 늦어지고 베트남은 그 사이 수비 간격을 다시 정비할 여유를 얻는다. 전반에는 말레이시아가 수비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버텨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복되는 뒷공간 대응이 체력 부담으로 쌓일 가능성이 높다. 후반 베트남이 신선한 공격 자원을 투입하면 말레이시아 수비진은 더 깊은 위치까지 밀려날 수밖에 없고 수비 라인이 낮아질수록 응우엔 꽝하이는 페널티 박스 앞에서 패스를 고를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된다. 라파엘슨 역시 문전에서 볼을 받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베트남의 결정적인 찬스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말레이시아가 한두 차례 측면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더라도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베트남이 공격 방향을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구도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베트남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브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베트남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